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2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 임인년, 임자월, 임술일이 되겠고요. 일진,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사주 명식 일간 임수 일간이 되겠고요.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일간이 어느 월이 태어나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오행으로 이 천간을 다시 구분하게 되면 수, 즉 물의 기운이 되는 것이고요. 냉기를 뜻하는 것인데, 임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됩니다. 임수. 그래서 차가운 냉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 이렇게 해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음과 양은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지 음만 있고 양이 없다, 또는 양은 있는데 음이 없다는,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없을 수 없는 거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없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남녀는 공이 같이 존재해야지만 종족을 계속 번창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이 있는 것이고, 양도 음이 있기 때문에 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음수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가 바로 음에 해당되는 수, 역시 물의 기운이고요. 차가운 냉기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수가 양수일 때 개수는 음수가 된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수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뜻은 같은 물이지만, 같은 차가운 냉기지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성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지만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같은 사람이지만은 공통적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그 성향적인 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듯이 수도 양수와 음수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양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에 비해서 좀 방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물의 깊이가 깊으냐 얕으냐를 놓고 봤을 때 양수는 깊은 물이고, 음수는 양에 비해서 좀 얕은 물이 될 겁니다. 넓이로 따지면 양수가 넓겠죠, 굉장히. 음수는 좁은 작은 물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양수인 임수로 우리가 그래서 물상에 비유를 할 때는 항상 대해수 또는 대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다 같은 거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강호수. 반면에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가 아니라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바다는 임수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같은 바다일 수도 있죠. 태평양하고 대서양 같은 바다입니다. 그러면 둘 다 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크냐에 따라서 음양이 나눠질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대서양도 대서양이지만 그래도 큰 바다 중에서는 태평양이 가장 넓다라고 하는 개념, 넓이로 따지면은 대서양보다는 태평양 같은 바다지만 태평양이 더 양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될 우로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이슬 같은 겁니다. 이슬 또는 뭐 옹달샘 같은 물과 갖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이 바로 이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성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죠. 개수는 작은 우로수라고 하면 임수는 큰 바다와 같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큰 물이기 때문에 왕해지게 되면, 신왕해지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충분지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대해수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임수는 신왕해지게 되면 양토인 무토로 제방하고 병화로 조후하는 그렇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맞다. 여기서 무토를 쓰는 이유는 양수인 큰 물을 갖다 가두기 위해서는
큰 토로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기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기토는 작은 습니와 같기 때문에 기토는 임수를 기토를 탁하게만 할 뿐이지 임수를 실질적으로 제방할 능력은 있다 없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로 토국을 형성하고 천간에 기토 특출하면은 뭐 그 정도 되면 좀 쓸 수는 있겠지만은 토와 무토로 이렇게 둘 양단간으로 나눠서 임수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제방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기토는 아니고요. 그래서 무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양간은 대체적으로 관사를 쓸 때 경금을 제외하고는 다 칠사를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간목은 경금을 쓰는 것이고요. 병화는 임수를 쓰는 것이고 무토는 간목을 쓰게 되고 경금은 특성상 정화를 쓰게 되고 임수는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한번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는 절대 신왕에도 물이 범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사를 치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개수는 탁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관사를 토를 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요 개수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수일간이 또 신약했을 때는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해서 임수의 근원을 수원을 말해 준 것도 필요하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자월. 자, 오늘 하고 내일까지 하게 되면 이제 임인년 임자월은 마무리가 되겠고요. 내일 모레 글피 이제 소환이 되면은 임자월에서 개축월로 월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자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월 일단 절기를 봐야죠. 절기 자월이라고 하는 절기는 대설과 동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대설이 되어야지만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가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고 동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이 가장 강하고 양이 희생한다. 즉 양생한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봐서는 해월, 자월, 축월 3개월이 모두 동절이 되죠. 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엄동설한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냥 춥다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추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저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라. 우리가 남극 대륙 가면 아마 1시간도 못 버티고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혹한의 추위가 한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해자축월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주고 혹한의 추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조후해야 된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조후가 되는 것이고 여름에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낮춰주는 것도 조후가 되는 것인데 해월, 자월, 축월은 너무 차갑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보온하고 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게 됩니다. 조후할 때 화를 쓸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화를 쓴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병화를 쓴다 그랬습니까? 정화를 쓰는 사람하고 병화를 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조후를 쓸 때는 병화를 쓰는 것이 월등하게 공력이 크다. 예를 들면 제가 병화를 설명할 때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 즉 촛불 같은 것인데 남극대륙 같은 혹한 영하 4, 50도 떨어지는데 촛불 하나 있는 사람이 좋을까요? 따뜻한 태양이 뜨는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태양이 뜨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조후를 할 때 화를 쓸 때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고로 조후를 할 때 수를 쓰는 경우도 있죠.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식혀줄 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개수를 쓴다. 사람들이 화를 쓸 때 병화를 쓰니 수를 쓸 때는 임수를 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은 조후를 할 때 화를 쓸 때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후를 할 때 수를 쓸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월등하게 조후의 공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해자 축월은 뭐다? 수왕절이다. 수가 왕한 계절이고 방향은 북쪽 방향이 되겠죠. 북쪽. 그래서 수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죠.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과 자월이 실질적으로 12달 중에서 가장 수기가 왕하고요.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토가 왕한 토왕절이지만 해자축 뭐가 성립될 수 있죠? 방합이 성립하게 되면 토왕절인 추월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수가 굉장히 왕해질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자축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겨울이죠. 이때 수왕해진다.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달리 겨울에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하 10도에서 20도, 20도에서 30도, 30도에서 40, 50도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즉 더욱 추워지게 되고 만물이 땡땡땡땡 얼게 된다. 이럴수록 뭐가 필요하다? 역시나 화가 있어서 조후해 주어야지만 만물이 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난 이런 자월에 태어난 일간이 임수죠. 임수 수가 월령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죠. 신왕사주. 특히나 좀 이따 격국할 때 간단히 또 설명드리겠지만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돼요. 양인격.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양자에다 칼날 인자를 이렇게 쓰고 있죠. 양의 칼날, 양의 뿔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양인격도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강직하고 자존심 세고 뭐랄까 좀 지나치게 강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가 양인격이 되게 되면 항상 이 양인을 중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왕하면 물이 어떻다? 범람할 우려가 있다. 충분하는 성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뭐 한다? 조후해야 된다. 이건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다? 무토를 봄으로 인해서 왕수를 제할 수 있죠. 이 자수가 양인이 되는 것이니 무토를 보게 되면 격국으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양인 가살격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자월의 임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무토 하나만 가지고는 저 왕한 임수를 감당할 수 없다. 이걸 뭐냐면 원래는 토극수 하나 이렇게 본시 토극수 하나 수가 많으면 수다면 토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 수가 왕하고요. 자월의 무토는 절지를 지나 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딸랑 무토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 병화가 있게 되면은 이 병화는 뭘 한다? 조후도 하겠지만은 화생토해서 칠사를 생조해 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하나의 신으로 두 개의 이로움일체 조후까지 하게 되죠. 조후까지 1인 2역. 그래서 1신 2역을 하게 되는 또랑치고 가장 잡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1신 2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임수는 무토 병화를 쓰는 제자 약살하는 틀이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구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정도 얘기를 하시고 말씀드리고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땐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을 알고, 두 번째 월령의 특성을 알고, 세 번째 격국을 본다. 이것이 기본 사주를 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자수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 양, 용, 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시 자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기 때문에 자수는 음수로 이렇게 보게 되죠. 양대 음이 되는 것인데 양대의 음이 되면 겁재가 될 것인데 우리가 양간이 월지가 포태법으로 포태법으로 제왕지가 되면 사주의 격은 양인 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다른 것 필요 없고요. 그냥 양인격 이라고 원래 겁재격 비견격은 없습니다. 공식 명치 겁재가 되면 월지가 겁재가 되면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월지가 비견이 되면 그거는 이제 걸록격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일단 양인격 신왕사주가 되는데 걸록격도 왕하고 양인격도 사주가 왕하지만은 양인격은 지나치게 왕하다예요. 그래서 저 양인은 뭐 해야 된다? 양인은 중화시켜야 된다. 중화시키지 않으면 저 양인의 날카롭고 강한 그러한 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양인을 중화시키는 방법에는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식상으로 설기순세하는 세 가지 방법 정도 있습니다.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로서 양인을 갖다가 중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죠. 여기는 칠살이지만 여기는 정관입니다. 정관으로서 양인을 제복하는 것을, 극해서 없애는 것을 말하는 거고, 식상은 그냥 관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식상을 써서 그냥 양인의 그런 강한 힘을 갖다가 그냥 순작용으로 이렇게 제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무토를 보게 되면 뭐다? 이거는 칠살을 받죠.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 기토를 보게 되면 뭐다? 이거는 관인상정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갑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갑을목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식상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장 급수가 높은 것은 양인가살이 가장 급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임수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어야지만 제일 좋은 틀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관인성장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기토를 가지고는 임수를 뭐 할 수 없다? 제방할 수 없다 해서 관인상정은 될 수 있으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있을 때는 뭐죠, 기토를 쓸 수는 있겠지만 자월의 임수 또는 해월의 임수는 기토보다는 칠살 무토를 보는 것이 공력이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월간하고 연간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월의 임수가 천간의 일간을 포함해서 3개가 있죠. 이거 수가 너무너무 태양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인목은 아까 말씀드렸죠. 양인격은 뭐 식상으로 설기순세할 수 있다. 이 왕수의 견을 인중간목으로서 설기하고 인중병으로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인데,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들어가죠. 이 왕수를 갖다가 목으로 설해야 되는지 또는 술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이 들어갈 때는 일단은 관살을 먼저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식상보다는 관살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술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하고 인중간목을 가지고는 안에 있는 병으로서 조후하는 불씨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수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그래도 화토를 좀 보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 자월의 임수가 굉장히 왕하죠. 천간에 3개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화를 좀 더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수를 받고요. 수가 더 왕해지겠죠. 그 다음에 경금이 수출해서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습이 더욱 가중이 된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토도 있지만 이제 화토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목화운도 뭐 이제 조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천간으로 화만 딸랑 들어오게 되면 수가 화를 극하기 때문에 썩 좋은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신해 같은 경우도 경자하고 똑같습니다. 뭐 자수하고 해수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금이 다시 투출해서 수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 목화운이나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금수운은 좋을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요 임수 천간에 4개가 쪼록 있죠. 천원일기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좋은 건 아니고요. 천간에 같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천원일기격에 명칭을 붙여놓은 것이지, 천원일기격이 길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화로서 조후해야 되는데, 이거 일간 천간에 저렇게 되게 되면은 수기가 너무 망한 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묘시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있으니까 천원일기격이 아니라 같은 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천원일기격이 되고요. 뭐 묘술 합이 돼서 뭐 조후가 된다. 저는 묘술 합해서 그 화를 가지고 조후한다. 저는 약간 부정적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가 좀 왕한 국세이기 때문에 목화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시로 진술 충이 되죠.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충이 되면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가 왕해지는 것으로는 보지만, 그래도 일시로 이렇게 충하는 생신을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오수랍에 병화 투출되어 있죠. 요거 운은 목화운이 좋을까요? 아니면 금수운이 좋을까요? 저는 이거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 수가
정안의 세계 자의 뿌리를 뒀지만 수가 왕할 것 같지만 이거 오술합의 병합 인까지 있으면 이거 화두 세력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보다는 금순이 좋을 것이고요.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월지 있는 일지 있는 술토에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해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마지막 1월 5일 이민년 임자월 마지막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